개발하면서 왜 난 못할까? 재능이 없나?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잘하는 개발자들 보면 개발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사람이면 어렸을 때 학원 많이 다녔을 거예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 다 다녀봤는데 저는 거기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능도 평균 5, 6등급, 영어는 8, 9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딱히 싫어하지 않았고 좋아하면서 꽤 열심히 했는데도 그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진부하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쟤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는 굉장히 격렬한 질투와 열등감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다행히 이 감정을 남 탓하는 데 쓰지 않고 저를 성장시키는 연료로 삼았습니다. 거의 15년을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요즘은 재능이 있다라는 말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천재성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잘한다라는 말은 좀 더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재능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는지 그 비결을 배워보면 여러분들도 재능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한다고 느끼는 개발자들, 재능충이라고 불리는 그들 대부분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꾸준히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쪼개기, 두 번째, 목표 지향적 학습,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잘하는 개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저는 복잡한 버그를 만날 때는 항상 문제를 쪼개는 습관이 있는데요. 각각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씩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문제를 쪼개면 사람들이 문제를 봤을 때 머리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를 보면은 누구나 부담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큰 문제가 부담이 돼서 그 부담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포기를 합니다. 작은 단위로 쪼개면 똑같은 문제도 더 쉬운 느낌이 듭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에서 말하는 분할 정복이라는 문제 해결법입니다. 실제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분해해서 풀면 문제 해결 속도도 빨라지고 성취감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가 쪼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혹은 서로 연관성이 높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쪼개지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쪼갰을 때 서로 연관성이 깊다면 전체 구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다른 연관성이 있는 것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전체적인 시야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부담을 버리셔야 돼요. 작은 단위로 문제를 나누고 하나씩 해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를 할 때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그 기능을 아주 작게 쪼개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큰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는 개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모르는 걸 빠르게 배우려는 태도예요. 개발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빠르게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지금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개발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개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개발을 같이 공부했던 팀원이 스탠포드 출신이었는데요.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배우더라고요. 깊이 있는 지식은 제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더 깊게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끝내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서 적용하는 능력은 그분이 훨씬 더 대단했던 거죠. 그걸 보고 많이 반성하고 개선했어요. 그 뒤로 개발 속도,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교육학자 말콤 롤스가 연구한 성인 학습 이론에서는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위주의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요. 만약에 자기는 그렇게 선별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배우냐의 습관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롤스의 연구에 따르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우는 법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고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배워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배워서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프로젝트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개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걸 익히면 학습 속도가 평지에서 공을 굴리는 것과 내리막길에서 공을 굴리냐의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내리막길에서 공을 굴리면 공이 점점 더 빠르게 굴러가겠죠. 제가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서 훈련합니다. 단순히 많이 개발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의식적으로 연구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학습 곡선과 신경 가소성 개념의 기초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느려도 반복 학습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뇌는 반복할수록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죠. 또한 인지적 부하 이론에 따르면 반복 학습을 하면은 뇌가 더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의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죠. 반복 학습을 목적을 가지고 연습하면 학습과 성장은 훨씬 더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의식적인 반복 학습과 피드백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남게 되고 남은 시간은 추가적인 학습에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또 더 빨라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이 복리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느리니까 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시작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가장 느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저도 초기 속도가 정말 느렸어요. 행동 자체가 좀 굼뜨고 우선순위도 잘 못 정하고 비효율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보려고 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더 빨라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이 가속도가 붙고 성장 속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달팽이처럼 느려도 가속도가 붙으면 금방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금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자율이잖아요. 저는 태생적인 원금은 적었지만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작은 성과에 피드백을 받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재능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하면은 누구나 적어도 밥값은 나는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재능보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재능이 부족한 것보다 혼자 자괴감이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를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로 삼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재능은 버티기였던 거죠. 재능이 없고 재미없고 하기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틴다. 이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랄까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의 재능에 섣부른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를 할 때 재능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재능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사람의 태생적인 성장 능력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100% 발휘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재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숨은 재능을 다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는 능력. 두 번째, 필요한 것을 빠르게 배우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는 성장의 가속화.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실천한다면 개발하는 방식과 성장 속도가 확 바뀔 거예요.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점점 속도가 붙고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배운 걸 작게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문제를 쪼개고 필요한 걸 파악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재능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뭐부터 실천을 해볼지 댓글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 개발자로 성장하는 방법을 나누고 공유하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성장 비결을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